예,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2020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미국 헤지펀드의 대가죠. CEO 레이 달리오는 앞으로 유동성 장세, 그래서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금을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레이 달리오 정말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2019년도에 서점을 방문했다가 요 책 한 권을 매입해서 읽어보게 됐는데요. 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실 걸 권장드리고요. 그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지금 그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 현금을 버려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던 2020년 1월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뭐 부동산 하나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실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현금을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 현금을 버리고 살 수 있는 게 뭐 비트코인까지는 그땐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을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구성을 할 텐데 이거 부동산이 더 올라가겠구나. 아니면 뭐 주식이 좀 더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였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20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죠. 급등을 했죠. 실제로 2020년 시중에 많은 현금은 주식 및 대체 투자 형태로 이제 자산 시장에 큰 폭으로 이제 흡수가 됐는데요. 자, 이후에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각국에서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시장에 더 공급될 것을 예고를 계속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트렌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2020년 1년만 놓고 본다 그러면 한 1년 뒤쯤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 대한민국의 이제 자산 시장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가격 급등했죠. 부동산 급격하게 올랐고 주식시장 급격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2020년 그리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유동성 장세는 역사적으로 뭐 언젠가는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점도 있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은 단기간에 대거 공급된 측면이 있는 만큼 역설적으로 단기간 안에 회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가끔 얘기하는데 급등 뒤에 급락도 있다. 지금 앞서서 그 레이 달리오가 주장했던 이 현금을 버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 화폐로 살 수 있는 건 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유동성 장세 하에서 투자의 관점, 이 관점에서 바라봤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동성 장세가 끝나게 되면 자, 연착륙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하겠지만 만일 단기간 안에 이 풀어졌던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이 경착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이 경제 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가 있는 게 단기간 안에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죠. 일각에서는 지금 뭐 상승에 관한 환호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금 반대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요. 자, 위험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위험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생애 첫 주택 20대, 30대, 40대 선호 지역이 달랐다. 선호 지역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애 첫 주택 지금 작년에 주택 사신 분들 정말 많았고요. 특히 20대, 30대, 40대 자, 이거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패닉 바잉 그리고 이제 B2 영끌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이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20대, 30대가 지금 있는 돈, 없는 돈, 주변 친인척, 부모, 형제, 뭐 심지어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를 이제 영끌했다라고 하는데요. 영끌 같은 경우에도 사람마다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뭐 단독으로 버냐 아니면은 맞벌이를 하느냐. 자, 그리고 내가 무리해서 정말 무리해서 취득한 경우냐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끌을 한 것이냐. 자,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의 그 편협된 생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연끌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적 배경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2021년도에는 이 20대, 30대, 40대의 패닉 바잉 현상이 줄어들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재현이 될 것인지,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 이사 대책을 놓고 굉장히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사실 2021년, 22년 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공급량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와 더불어서 지금 계절적 비수기는 하지만 이 봄철, 돌아오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작년에 좀 이동 수요가 좀 줄었었죠. 팬데믹 현상 때문에. 그래서 올해 이사를 가야 되는 가구, 또 신혼부부 작년에 결혼을 많이 못했는데 올해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집을 구해야 되는 가구 수가 좀 이전보다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졌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부리부리하게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 단기적인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와서 제가 조금 좀 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은 언제 하죠? 2025년까지 부지 확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삐그덕 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자, 부지를 2025년까지 공급하고, 자,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면 보통 4, 5년 그냥 잡아먹죠. 그러면 공급은 한참 뒤에나 이제 나올 텐데, 지금 당장 이 불안한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연령대별 생애 첫 부동산 선호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서울에 생애 첫 주택을 장만한 사람이 전년 2019년 대비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첫 집으로 그들이 선택한 지역은 강동구였다. 하지만 20대와 30대, 40대별로 생애 첫 집 구매 지역에 차이가 있었다. 연령대별로 생애 첫 집 장만 몰린 곳은 어디일까? 그래서 40대, 20대, 30대 트렌드 지역을 좀 알 수 있겠죠. 서울연구원에서 최근 서울에 생애 첫 부동산을 마련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통계 분석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에다가 많이 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대문구, 동작구 순이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관악구, 최근에 관악구도 재작년에 정말 많이 떠오르는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관악구, 중랑구, 구로구 순으로 나타났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 중랑구, 관악구 순으로 첩집 장만에 이제 몰렸다. 자, 이런 지역들 좀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 40대 강동구죠. 좀 그래도 20대보단 40대가 자본여력이 많잖아요. 그래서 강동구가 좀 비싼 지역 중에 하나고, 30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더 돈을 잘 버는 사람도 뭐 30대에 많습니다. 자, 그런데 40대보다 30대가 그래도 좀 지갑이 얇은 건 사실이잖아요. 자, 40대보다 조금 저렴한 지역, 관악구로 몰렸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30대보다 좀 빈약한 지역들. 자, 이 노원구 쪽으로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자녀 주택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가격에 맞춰서 장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노원구 쪽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그 강서구가 생애 첫집 1위를 놓치지 않았지만 2019년도에는 생애 첫집 장만, 그래서 구로구가 그 1등으로 올라오면서 깜짝 등극을 했었는데, 자, 2020년대에는 그 강동구가 1위를 탈환했고요. 자, 2019년까지 생애 첫집 장만이 많았던 지역 3위를 지켜왔던 송파구는 지난해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초고가 주택이나 고가 주택이 많이 있죠. 자,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생애 첫집 장만하기에는 송파구에서 좀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팩트고요. 패닉 바잉 입증. 그래서 서울에 생애 첫집 장만 급증했다. 그래서 지난해 서울에서 일어난 부동산 거래 가운데 28.8%가 생애 첫 거래였다.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서울 소재 부동산을 생애 처음 매수한 사람은 총 97,000명으로
48.7%나 이제 증가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전년 대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들이 생애 처음으로 산 부동산은 대부분 아파트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대, 30대는 각각 전년 대비 68.3%, 49.5%가 증가해서 패닉바잉이 실제로 일어났음이 입증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대, 30대가 주택을 취득하다 보니까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굉장히 큰 게 지금 사회적인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런 패닉바잉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정책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이사 대책 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 정책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과연 20대로까지 번진 이 패닉바잉 현상 이사 대책으로 과연 잠재울 수 있을까?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쉽지 않아 보인다 라는 게 저의 견해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겨울만 보더라도요,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인데요. 진짜 현실적으로 만약에 그래도 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자, 근데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커요. 그래서 영영 사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 조바심을 항상 버리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잘못된 역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또 기다려라. 자,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라든가 이 방송을 보더라도 일본처럼 폭락장이 올 것이다. 폭락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면서 그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도 올 수 있고 조정받는 날도 올 수 있고요. 다시 회복하고 상승하는 장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자, 일본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그 부동산이 붕괴가 되는 과정을 지켜봤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과거 일본의 자산시장 흥망 과정과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일조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 상황이 좀 다르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쟁 후에 제조업 기반의 이제 경제 부흥기에 이제 이르러서 이 달러 강세죠. 그래서 이제 달러 강세에 힘입어서 대미 수출에서 일방적인 이익을 보고 있었던 게 일본이에요. 자, 이를 그냥 미국에서 가만둘 수는 없겠죠. 미국에서 이제 일본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85년 9월 22일 플라자 합의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일본의 엔화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전환점이 시작되는데요. 자, 이후에 일본의 정부에서는 내수 경기 진작하고요. 자국 기업 보호하기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했어요. 저금리 정책. 그래서 막대한 유동성을 이제 시장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발생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이 됐고요. 자, 이때 당시에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때 나온 거예요. 이때. 와타나베 부인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제 높은 그 이익을 얻는 일본의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또 해외 경제 부분과 더불어서 투자도 많이 했는데 일단 일본이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금융기관 무리하게 여신 정책 더해지면서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 부동산 폭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 급등했고요. 이런 시기를 맞이하다 보니까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은 결국 일본의 금리를 일시적으로 그 단기간 안에 급격하게 이제 높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은 자산 소유자, 보유자는 이 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가격 급락을 초래하게 됩니다.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국도 마찬가지로 유동성 장세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등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공급의 이유가 일본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규제책, 대표적으로 LTV나 DTI, 담보력 검증이죠. 그리고 또 DSR 강화, 그리고 최근에 또 신용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갔었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이 각종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가격 변화에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 자, 이 정부가 노력하는 부분은 뭐 이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응원할 건 응원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는 게 필요한데, 조금 뭐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수요 억제책으로만 이게 그 정책을 펼치지 않았나. 그래서 최근에 뭔가 공급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를 줬지만 지금 이게 너무 멀리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지금 올해부터 어떻게 이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전과는 다르게 달라진 게 커요. 뭐냐면 일본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 묻지마 투자하는 것보다도 스터디, 공부를 통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또 접근을 합리적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구체적으로 부동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 거래 시장에서 투자, 매입하기 전에 지금 언젠가 일단락 될 수 있는 이 유동성, 장세를 뭔가 미리 고려해서 입지라든가 현금, 지금 본인의 자금 흐름이 있죠. 그리고 이제 가처분, 이런 소득에 관해서도 또 금리가 이제 상승되는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여유자금 확보 등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그 위험 회피 방안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주변에도 많고, 그렇게 지금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올해 또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전개가 된다면 패닉바잉 현상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지금 한 7, 8년 상승한 이 부동산 시장, 만만치 않은 시장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자, 올해 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또 한 번에 또다시 추가 정책이 나온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께서 중심이라는 걸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영끌 남들이 뭐 패닉바잉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자,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집을 무리해서 사는 게 맞는 것인지, 또는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이 유동성 장세, 끝과 시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설 연휴 이후 상승과 하락에 관한 자극적인 얘기가 나올 텐데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서 속상한 마음에 덥석덥석 잡지 말고요. 가격이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매도해서 내 통장에 찍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버 머니와도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분, 감정에 따라 움직일 게 아니고요. 지금은 21번은 고를 때라고 또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있는 분들은 있는 대로 잘 지키고, 또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언제 매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 시점일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눈높이를 조금만 낮춘다 그러면 분명히 무주택자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물건을 못 샀는데 가격이 또 한번 급등을 해서,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패닉바잉 현상이 막 나오고 있다. 자, 그럴 땐 여러분들 정말 자중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